안녕하세요. W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 롤렉스 한 개로 56년 만에 3200배의 수익을 올린 시테크 이야기와 롤렉스 서브마리너 빈티지 강의를 섞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국 런던의 서쪽 콜샴이라는 곳에 위치한 유명 옥션 회사 가디너 홀게이트 그 경매에서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레퍼런스 넘버 512번 빈티지 한 점이요 21만 7,000파운드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대단한 가격이죠. 홍콩 분한테 낙찰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2억 2천에서 3억 7천 사이에 낙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 주인의 사연가요? 이 시계가 왜 이렇게 비싼지 빈티지 강의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시계 주인 할아버지가요, 향년 만 71세로 199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1924년생이고요. 영국 노팅햄셔 지역에 광부셨다고 합니다. 런던 태생이셨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총리가 석탄 생산량이 딸려서요, 젊은이들을 국가를 위해서 동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첨을 했는데, 광부가 된 거예요, 광부가. 갑자기 광부가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도 또 계속 하던 일이니까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64년에 광산에 고된 일에 지친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생일 선물 이래서 런던에서 당시 한 70파운드 지금 시세로 10만원이죠. 그 정도의 이 시계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돌아가시면서 딸과 사이에게 이 시계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가 26년 동안 쭉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시진핑 욕하면서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뇌피셜입니다. 자, 이제 이 시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설명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롤렉스 빈티지는요, 하나의 학문이나 마찬가지라서요, 이 자세히 들어가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롤렉스가 레퍼런스 넘버가 같아도요, 종류가 최소 두세 가지고요, 출시 연도도요, 한 레퍼런스 넘버인데 10년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인공 시계 5512번도요, 최소 4개의 다른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5512라서 비싸다 이런 게 아니고요, 5512 익스플로러 다이얼 서브마리너라서 비싸다 그런 점을 알고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익스플로러 다이얼이냐면요, 당시 그 익스플로러 다이얼과 똑같이 생겼죠. 서브마리너인데 이게 아라빅 숫자로 369 이렇게 들어간 서브마리너라는 겁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파보면요, 최초의 서브마리너 6204가요 1953년 나왔죠. 그 이후에 이 익스플로러 다이얼 썸마가요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1950년 중반에 6200 서브마리너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6538, 5510, 5513, 5512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재밌는데요. 먼저 6200번부터 볼게요. 이거 보면은 이제 바젤페어, 지금 바젤월드죠. 이게 1954년에 나온 시계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서브마리너인가? 맞죠. 그리고 다이얼 위에 369 아라빅 숫자 인덱스가 있는가? 있죠. 자, 6200은요 한 300개 정도 생산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별명이 빅크라운입니다. 특징이 크라운이 8mm 오버사이즈 브레벳 크라운이고요. 그리고 크라운 가드가 없습니다. 이 브레벳 크라운이 뭐냐면요, 이 불어로 특허라는 뜻인데요, 크라운에 보시면 이렇게 브레벳이라고 써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이 6200 전에 나왔던 최초의 서브마리너와 그 사이에 있었던 6204, 6205 이거는 다 100m 방수였는데 이거는 방수가 200m입니다. 이 빅크라운이요 200m 방수의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설계와 디자인 모두가요 더더욱 전문 다이버용으로 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6205와 함께 메르세데스 핸즈를 처음으로 장착한 서브마리너입니다. 와, 진짜 이만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롤렉스 매니아 사이에서는 킹섭이라고 불리고요, 역시 킹답게 가격도 굉장히 셉니다. 제가 2003년부터 유명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된 6200을 다 살펴봤는데요, 싼 거는 4천만원, 5천만원도 있었는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6억이 넘어가는 게 두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2013년에 유럽 크리스티 경매에서 6억 2천에 팔린 것이 있었는데 상태도 좋았고, 아직까지 발견된 6200 모델 중에서요 유일하게 6시 방향에 Officially Certified Chronometer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시계라서 가격이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요 6억 5천 정도 조금 더 비싸게 팔린 6200이 있었습니다. 이 6200은요 왜 가격이 안드로메다였냐면, 먼저 노폴리싱인데 50년 넘은 게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박스의 포장지에다가 가격 택까지 있었습니다.
이 빈티지는요 진짜 컨디션과 신뢰할 만한 증거의 존재가 여덕을 우습게 좌우하죠.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익스플로러 다이얼 서브마리너는요 6538 모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이것도요 크라운 크기 보시면은 같은 빅 크라운 서브마리너죠. 이것도 8mm고요. 이 6538은 먼저 제임스 본드 시계로 유명합니다. 6538이요 익스플로러 다이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존 코너리가 착용했던 그 시계도 바로 6538 일반 다이얼인데요. 이 6538 익스플로러 다이얼은요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6200 뭐 아까 300개라 그랬죠 대충.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적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56년 초창기에 반짝 생산하고요 바로 숀 코너리가 차던 그 일반적인 서브마리너 스타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요 앞에서 보았던 6200 다이얼 재고 중에서 남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6358 초기에 그거를 재고를 소진하면서 그 다이얼의 롤렉스 로고는 똑같이 놔두고 6시 쪽에 다른 레터링을 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과 가장 차별되는 큰 특징은요 다이얼의 레드 뎁스라고 해가지고 200m 660피트 방수 표시 있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계는 경매에 나온 적이 없는 시계고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한 수집가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요. 예상 경매가가 뭐 40억이 넘습니다. 이건요. 이거 빼고 경매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6538이요. 바로 화면에 보시는 베젤이 없는 날라가 있는 그 나토 스트레토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고 뭐 지나가다가 주웠으면 몰라보고 버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계가 보이죠. 이 시계가 엄청 비싸게 낙찰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나토 스트랩은요 오리지널 롤렉스 나토 스트랩이 맞다고 합니다. 이 시계가 2018년에요 100만 불에 낙찰됐습니다. 뭐 11억 12억 사이죠. 현재 역사상 가장 비싼 서브마리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6538이 369 X 다이얼이 되고 빨간색으로 200m 660피트가 써있고요 레드 뎁스라고 했죠. 그리고 베젤이 날아가도 10억이 된다는 거죠. 이 자세히 보면요 시계가 허름해 보여도요 다이얼은 분침 정도 빼고요 보존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비싼 가격의 원천이죠. 이 시계요 이 시계 주인분은 또 페인트 칠하는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할 때 걸리적거린다고 베젤을 빼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젤이 없는 상태로 아들을 물려주고 아들이 이제 경매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점은요 베젤이 없다고 시계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다이얼이요 경매가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뭐 인간이랑 비슷한 점이 많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요 5510 X 다이얼인데요 이 5510은 1958년부터 생산했고요 레드 뎁스가 없습니다. 똑같이 크라운 8mm 빅 크라운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요 롤렉스 로고 보시면 진짜 코딱지만 하죠 그쵸. 엄청 작다는 점입니다. 이 시계는 2018년 7월에요 모나코 경매에서 6천만원 정도에 팔린 기록이 있습니다. 뭐 베젤도 있고 다이얼 보존 상태 엄청나게 훌륭했지만 뭐 제임스 본드 시계라는 타이틀에 레드 뎁스까지 가지고 있던 6538 X 다이얼에는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으로 5513과 551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재테크에 성공한 할아버지 시계가 512였죠. 이 두 친구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X 다이얼 서브마리너의 가장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6200이나 6538보다는 디자인이 확실히 세련되어졌습니다. 이 두 X 다이얼 서브마리너는요 거의 99%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쵸. 먼저 앞에서 본 모델 6200 6538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요 크라운 가드가 이건 있죠 그쵸. 포인티드 크라운 가드라고 해서요 진짜 크라운을 가드할 수 있을 정도만 살짝 조그맣게 올라온 가드를 말합니다. 두 모델의 차이를 보면요 이 미니 마커가 있죠. 이 미니 마커라고 외곽에 있는 거예요. 이 512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뭐 이거 빼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5513 믹스 다이얼은요 경매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7년 스위스에서요 1700만원에 낙찰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시계인데 5513 믹스 다이얼은 생산량이 꽤 되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5512인데요 이거 5513보다 가격이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영국 시장에만 유통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영국에서만 판매가 되었었고요 5513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만 생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비싼데 이 할아버지는 거기에 더해서 런던의 와치스 오브 스위tzerland라는 그 샵의 보증서, 그 빈티지 샵 보증서와 오리지널 구성품들을 다 보존하고 계셨고요.
거기다가 또 할아버지가 그 시계를 차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2차 대전 광부라는 또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도 있죠. 그래서 3억 2천까지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 스티브 맥퀸의 서브마리너 편에서도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맥퀸이 서브마리너가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 한 시계에 수집가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케이스백에 인그레이빙이 있었지만요, 그 스토리텔링도 있었지만 스티브 맥퀸이 그 찍혔던 그 사진에 있었던 그 시기였던 점도 굉장히 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점은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할아버지 가족이요 진짜 럭키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할아버지가 롤렉스 서비스 센터 가서 한 번도 파츠를 교체한 적이 없이 모두가 오리지널이었다는 점이죠. 빈티지 롤렉스는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롤렉스 차고 싶은 욕심에 막 파티나가 좀 진행되어 있어요. 이 다이얼이 좀 늙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공식 CS 가서 다이얼 좀 세팅한 걸로 교체해주세요 이러면요 안됩니다. 가치가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냐면요, 롤렉스는 다이얼을 교체하면요 오리지널 다이얼은요 파기해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신들의 파츠가요 돌아다니면요 프랭큰 시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빈티지요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요, 이 참 롤렉스 빈티지 세계 정말 끝도 없습니다. 서브마리너 하나로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롤렉스 빈티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